네, 여러분들 초파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바쁘셨죠? 요 길상서 보니까 산사 음악회도 보니까 아주 유명한 분 많이 부르시고 그죠? 저도 참 오고 싶더라고요. 저는 뭐 시골 절에 작은 절이라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뭐 엄청 바빴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이리 오면서 제가 이쪽 성북구 쪽으로 오면서 이 성북과 옛날에 여러분들 정말로 지조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신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용운 스님 여기 계셨죠? 시무장이라고 그죠? 시무라는 말이 여러분들 시부도에 보면 제일 첫 단계가 소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를 찾는다 해서 그 한용운 스님이 자기 집 이름을 시무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 여러분들 승무지은 조지훈 시인 아시죠? 이 조지훈 시인이 이 근방에 사셨습니다. 이분이 뭐 아주 진짜 승무라는 거죠. 대단한 시를 지으셨죠. 이분이 아주 불교적인 시를 많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집 당호를 방우산정이라고 지었어요. 방우. 이렇게 소를 이렇게 놓아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이제 완전히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롭게 놔두는 거죠. 그때 15도 단계에서 한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마지막 단계가 이러면 모구 단계입니다. 모구. 그러니까 소를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가 보면 모구 단계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길상사죠. 그 법정 스님이 여기 계셨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 성북구가 이런 시무, 방우, 모구 이런 그러니까 아주 불교 친화적인 그런 한용운 스님이나 또 조지은 그런 시인 또 여기 법정 스님이 계신 곳 오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할 주제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런 서울에 있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게 참 부럽습니다. 한 번씩 올라와서 공연이나 전시회 이런 거 보고 싶은데 그죠? 거리가 있어가지고 참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만 내면 그죠? 바로바로 볼 수 있죠.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서울에 있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참 어마어마한 진짜 복입니다. 언제나 또 무료죠. 가면은 정말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 내방객이 3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루브르 그다음에 저 바티칸에 그죠? 그 박물관 다음에 세계 3위입니다, 지금. 지금 또 막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재 수준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의 상당 부분이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선대 스님들이나 장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안목이 뛰어났나 이런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유의 방이죠. 지금 그 중앙방문 올라가시면 단독으로 이렇게 크게 방가 사회상 두 분만 이렇게 딱 모시고 텅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걸으면서 그죠? 부처님을 이렇게 우요삼잡한다 그러죠. 돌면서 명상도 할 수 있고 정말로 저기는 그죠?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세계적인 저런 조각 걸작품이 그것도 두 분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거의 다 가보셨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고 저 불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요삼잡 들어보셨죠? 부처님을 최대로 경배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3번 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이래 돌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이 뒷모습입니다. 지금 방가사의 뒷모습도 정말 아름답죠. 이 보시면 이렇게 손끝을 그죠? 이쪽에 얼굴에 대고 깊이 사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그 미륵 보살로 그죠? 저 도솔천에 계시면서
중생들의 아픔과 고민을 사유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그죠 섬세하게 표현한 거죠. 근데 보시면은 요쪽 분하고 요 부처님이 조금 다르죠. 보살상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번 우리 수업했지만은 간다라 미술하고 마투라 미술이라는 거 얘기했죠. 인도에. 간다라는 그리스 양식을 바로 도입해 가지고 아주 사실적이고 이성적이다 그죠? 근데 마투라는 인도 쪽으로 가서 조금 인간적이고 정감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오시면 좀 그런 것이 좀 보입니다. 요 방가사항이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보면 아주 사실적이고 조금 이성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쪽 방가사의성 그죠? 색깔도 이렇게 아주 온화한 빛이고 인상도 부드럽고 그죠? 아주 인간적이죠. 그리고 이 방가사의성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보관도 쓰고 옷을 다 갖춰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방가사의성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위통이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걸이 차고 그죠? 위에는 그냥 맨몸입니다. 몸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장신구가 별로 없죠. 이 보관도 삼상간이라서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표정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인간적이라 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여 요청이 많은데 이쪽 그 방가사의상이 솔직히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국보, 메토 이런 게 지금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명칭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무조건 그냥 국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근데 이 두 방가사의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요 방가사의상을 78호라고 합니다. 이 방가사의상 보면은 중국에는 이런 걸 아예 태자사유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하기 전에 바깥 세상에 나가서 그죠? 그러니까 새가 벌레를 먹고 뭐 이런 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고민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태자사유상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관에 있는 것들이 어떤 왕자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삼국시대 오면은 이게 이제 미륵보살로 바뀝니다. 미륵불 사상이 유행하면서. 그래서 고구려에 저희는 어떤 중국의 북이 양식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 80cm,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아주 작은 게 아닙니다. 이 밑에 이제 연꽃 대자에 발을 올려놓고 그죠? 이렇게 천의가 이렇게 늘어지고 그죠? 옷들이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잘 묘사되어 있죠. 근데 원래 뒤에 강배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83호를 보시면 여기에 삼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그런 어떤 보관을 썼기 때문에 삼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신체 표현을 그죠 최대한 줄이고 얼굴에 좀 집중하는 그리고 이런 그죠 선의자락이 아주 이렇게 그죠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이 방가사의성을 두고 이것이 고구려계나 백제신라계통 어느 것인지 이렇게 논쟁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방가사의성을 보면 아주 이렇게 미소가 아름답기 때문에 백제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고 그런데 요즘은 이 상을 보시면 경북 봉화에 보면은 방가사유상 석조로 된 방가사유상이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에 있는 거죠. 교류지라고 저기 있는 광룡사입니다. 저기 있는 방가사유상 그러죠. 흔히들 뭐 일본 국보 1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방가사유상하고 이 모양이 자세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있는 그 방가사유성이 소재를 그 나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춘향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춘향목. 그러니까 봉화에서 나오는 그 소나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신라계통의 방가사유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93.5로 이 방가사유상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죠 옷을 걸치지 않고 그죠 아주 장식을 배제하고 이 사위의 본질 그러니까 얼굴 표정하고 손끝 여기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 광배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광배를 달았던 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둥그렇게 광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가사위상은 앞에 거보다 조금 연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후기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 리움미술관에 가면은 고구려 시대 방가사위상이 있습니다. 지금 17cm로 그리 크지 않은데 평양에서 출토됐습니다. 공사하다가 발견됐는데 크지 않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그죠? 원래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부러져 없어졌죠. 근데 이 밑에 연화대자하고 이 전체적인 비례나 당당함이 아주 고구려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가사위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북 봉화에 있는 방가사위상입니다. 지금 경북대 박물관에 있는데 원래 이게 온전하게 있으면 무려 2.5m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옷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83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본에 있는 그 방가사위상입니다. 자세나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또 일본 서기에 오면 623년에 신라에서 아주 귀한 불상이 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가사위상은 신라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사회방에 가셔서 이런 어떤 태자상이라 할 수도 있고 미륵보살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사고하는 저런 삼매에 든 저런 모습을 보면 뭔가 아마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번뇌나 이런 것들이 저런 형상을 보면 많이 이렇게 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힘들고 아니면은 뭔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 저기 가서 한번 가만 앉아 있거나 그죠? 사유를 하시면은 정말로 진짜 마음이 좀 평안해질 겁니다. 저런 공간을 곁에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유방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북 그 문경에 가면 이렇게 방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여기가 사과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4월 달 이게 사과꽃이 필 때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그 석조물들은 해가 언제 뜨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방가사위상도 한 낮 12시쯤 되면 해가 이쪽에서 앞으로 비칩니다. 그러면 이 방가사위상의 미소를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소년 같은 거죠. 아주 동글동글하고 귀엽죠. 이 방가사위상도 상당히 7세기 후반이고 상당히 이른 시기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런 방가사위상입니다. 그리고 불교 조각실 있죠. 여기에 정말 들어가 보시면은 보기에도 그죠. 이 부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이 신라 어떤 조각설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여기를 참 좋아하는데 한 번씩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은 좀 한 번씩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대단한 어떤 부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죠. 이런 것을 배 모양 강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 모양이죠. 주형이라고 합니다. 배주자 써가지고. 그래서 밑에 기단부가 있고 부처님 몸이 있고 뒤에 광배가 있죠. 이렇게 한 세트로 됐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죠 기적적으로 그죠 온전하게 잘 보존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10년도 경주 감산산 절에서 땅 밑에서 이렇게 출토가 됐어요. 다행히 땅 밑에서 잘 보존이 된 거죠. 훼손 안 당하고. 만약에 조선시대에 아마 이게 노출됐다면 아마 또 막 코 깨지고 그죠 머리 깨지고 아마 많이 훼손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간삼사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이 지금 3층 석탑이 남아 있고 지금 여기에 대적광전이라고 여기도 비로자나물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절이 지금도 그 비구니 스님 사찰인데 템플 스테이도 하고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은 데입니다.
이 부처님 그죠? 아미타 열의 입상이죠. 지금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조각이 아주 섬세하고 그죠? 화려합니다. 여기 보면 이 광배 뒤쪽에 보시면 이게 한문을 새겨놨어요. 누가 시주를 해가지고 언제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시지만 설총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들 원효 스님 아들이죠. 설총의 분이 이 글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절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지성이라는 분이 성도왕 18년에 그죠? 이분이 이제 당나라 외교관이었습니다. 상당한 고관을 역임하고 그래서 자기 땅을 희사해서 이렇게 감산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미륵보살 아미타불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명문을 적어놨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그죠? 위엄이 넘치죠.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밑에는 그죠? 팔각의 대자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 신라 시대 그죠? 이상적인 사실주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요 시기에서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석굴암이 만들어집니다. 석굴암 불국사. 그러니까 신라 어떤 그 예술의 정수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 정도 아마 문화 수준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륵보살입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는 미륵보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이제 요 부처님이 새겨져 있어요. 아주 이렇게 볼이 통통하고 원만한 얼굴이고 그죠? 목에 두 줄 목걸이가 있죠. 그리고 이 구슬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석굴암에 가면 간세음 보살상 있죠, 여러분들. 석굴암 뒤쪽에 그죠? 아주 화려한 간세음 보살상 있죠. 거기도 보면 목걸이를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간세음 보살이 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그거에 어떤 모티브를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 구슬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인체 비례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곡이라 해서 몸이 이렇게 살짝 비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아주 몸이 조금 역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힘이 넘칩니다. 생동감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십니다. 이 부처님도 여러분들 원래 경주 남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경주의 그 삼능계라고 계곡을 올라가면 한 중턱 지나서 계곡 옆 바위에 원래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경주 남산을 지키다가 1913년도 그죠?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강제로 반출한 겁니다. 서울로.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도 보면 이렇게 대자가 있고 그죠? 부처님 앉아 계시고 이렇게 강배가 있죠. 정말로 이것도 온전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 부처님은 손에 약합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는 약합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약사불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이제 원래 삼능기선대 그죠? 1915년도에 이제 옮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제 몸과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데 이런 걸 두광, 신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불이 있죠. 화불. 그래서 보통 변신불이라 그럽니다. 그런 부처님을 조각하고 그죠. 그리고 이 대자에도 보면 연꽃을 조각하고 중단에는 그죠 향로를 조각하고 또 보살상을 조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이게 연꽃이죠. 그러니까 연꽃이 하나는 잎이 밑으로 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중앙에는 향로를 조각하고 양쪽에 보살들을 이렇게 조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합을 들고 계시죠. 그리고 광배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체구가 당당하고 근데 그 머리가 좀 커졌죠. 그래서 이 석굴암 다음 조금 형식화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통일 신라 시대 그죠 어떤 그 당당함을 과시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부처님입니다. 직접 보시면 여러분들 그 정말 뿜어나 나오는 그 포스랄까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가보시면은
그리고 석조 비로자납을 좌상이죠. 이 부처님도 지금 밑에 대자하고 부처님 강배가 정말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은 조금 얼굴이 그죠? 아까보다는 좀 작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얼굴이 원만합니다. 좀 귀엽고 그죠? 이런 것들이 예천, 울산, 창원 이런 데는 부처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도 보통은 이렇게 그 조각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당시 유행하던 그런 양식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팔각이죠.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이렇게 대자를 팔각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자를 조각하고 그죠. 중간에는 이렇게 8명 공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에 사자가 있죠. 여기는 이제 뭐 꽃을 공양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양하는 모습을 8면에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 부처님 딱 보시면 여러분들 석굴암 부처님이 딱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 부처님은 조금 그 재료가 이제 다릅니다. 이제 그 석조 문화재에서 이제 철조 그러니까 쇠를 부어 가지고 부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석굴암은 돌로 이렇게 빚어냈는데 이제 신라 말기가 되면 이렇게 쇠를 진흙을 빚어가지고 거다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철을 이렇게 녹여서 부읍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게 철불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의 석굴암 부처님하고 비슷하죠. 이런 가사 양식이랄지 자세하고 그죠. 거의 똑같죠. 이 부처님이 여러분들 그 충청남도 서산에 가면 보원사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서산 마애불 있죠. 마애불이 있는 거기 절터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탑 정말 이쁘죠. 얼마 전에 이 탑이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원래 고려시대 5층 석탑이었는데 아주 어떤 신라적인 요소, 백제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탑이 상당히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탑이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시면 여기에 스님 승탑이 있고 비석이 있습니다. 다 이거 보물이고 그리고 법당 중앙에 보면 이렇게 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석조 대자죠. 이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원사지에는 아까 봤던 그 쇠로 된 부처님이 그죠? 엄청나게 큰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셨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새로운 부처님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쇠로 된 부처님을. 그래서 옛날 보원사지가 이랬습니다. 여기 단간지주죠. 그래서 물을 딱 건너가면 여기에 탑이 있죠. 탑이 있고, 근데 이게 일제시대 찍은 사진인데 옛날에 이렇게 민가들이 다 들어섰었어요. 지금은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정비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도 정말 참 여러분 한번 가보면 합니다. 이 보원사지 그죠? 철조 일의 자상이죠. 높이가 150cm인데 여러분들 가보시면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아주 웅장하고 세기 때문에 뭔가 힘이 넘칩니다. 이 쇠로 만든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보면 잘 만들었어요. 통일시대 말기부터 그죠? 고려 초 요때 이렇게 철불을 많이 만듭니다. 특히 쇠가 많은 지역의 중심으로 철불을 만드는데 원래는 신라시대 고려에는 그 금동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부어서 만드는데 이 구리를 만들면 밀랍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부족해지니까 밀랍 대신 흙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철불을 만드는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라말 고려 초에 그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부처님을 만든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하잖아, 그죠? 그 무기가 부처님이 되는 거죠. 철불로. 그래서 철불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 대단한 발상이죠. 부처님 보시면 그죠? 이 손은 별도로 만들어서 끼워 넣습니다. 손은 따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뒷모습이죠. 근데 이 철불은 보면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조 분할선이라서 이렇게 자국이 남습니다. 철불은.
지금 남아있는 국보가 그죠? 장흥에 있는 보림사, 여기가 철원에 있는 도피한사라는 절에 있는 철불입니다. 근데 이 철불은 이 뒤쪽에 다 명문이 있어요. 언제 누가 시주해서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분 다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 무려 여러분들 2.8m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규모가 큽니다. 그것도 철불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는 어떤 위압감이랄까 포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부처님은 여러분들 하남에 있었어요. 하남. 근데 옛날에 이 절이 천왕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 신라 시대부터 아주 큰 절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남이라는 데가 옛날에 그 남한강을 따라 그죠 서울로 가는 길목이죠. 그리고 고려 시대에도 이 서울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왕사라는 절을 짓고 정말로 거대한 부처님을 이렇게 조성했던 거죠. 이 철불 금동불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진흙으로 먼저 이렇게 형상을 뜨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또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진흙을 다 이렇게 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 센 물을 부어 가지고 그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기술력이 탁월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철불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죠. 이런 부처님을 여러분들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들은 손 모양을 보고 이 부처님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죠? 그런 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손 모양을 직원인이라 해서 비로자나 불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은 이제 아까 그 보원사지 처음 나왔던 거죠. 그 부처님은 정말로 그죠? 신라 말기 석굴암 양식을 계승해서 정말 얼굴이 정말 잘생겼죠. 훤칠하고 그죠? 근데 이 부처님은 이제 좀 후대 고려 시대 이제 초기로 오면서 조금 얼굴이 조금 잘생긴 건 아니죠. 그죠?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광종 그 간촉사 미륵불 봤죠? 미륵보살 그죠? 처음에는 못생겼다 했지만 고려 시대의 어떤 미감을 반영해 가지고 어떤 카리스마나 어떤 그 파워를 가시한 그 보살이라고 그랬죠. 이 부처님도 아마 그런 어떤 걸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권위적이고 그죠? 조금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는 그런 철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 16.2m죠.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우리나라 조각사의 아주 기준작이 되는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불상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이 1963년도에 그죠? 경남 의령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합천에 살고 있는데 산 하나 넘으면 이 의령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길가에서 이 부처님이 발견이 됐어요. 1963년도에. 그래서 뭐 이게 학설이 분분합니다. 근데 요 명문에 보면 여기에 고구려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양하고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어떻게 이 부처님이 여기 의령에 와 있을까? 이런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누가 피난 왔다가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워낙 설명이 안 되니까 그죠? 아니면은 옛날에 고구려가 신라를 많이 군사적으로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군인들이 왔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하여튼 이 부처님은 이 뒤쪽에 명문이 있어요. 그래서 영가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539년도작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남아있는 우리나라 조각 중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조각사의 기준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화연문이 있는데 아주 이게 불꽃 모양이 그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 처리가 그죠? 이 포복식이 뭐냐면 중국의 황제가 입는 골룡포를 말합니다. 그걸 부처님이 입으신 건데 이게 아주 보면은 힘이 있어요. 아주 그 양감이 있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북위, 운강석굴, 용문석굴에 있는 그걸 많이 이렇게 계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걸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죠.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협시보살까지 있죠. 그리고 이런 선들이 아주 섬세하죠. 화려하고. 그런데 우리 고구려 미술은 그죠? 많은 걸 생략해버리죠. 그렇지만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사철이나 그죠? 이런 화연문이나 또 아주 심플하게 만들고 그죠? 그렇지만 이 얼굴에 미소가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상들의 어떤 특징들이 여기 작은 불상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아주 조각이나 연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보로 돼 있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특히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뒤쪽에 명문이 이렇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가 7년에 그죠? 김인현 고구려 낙랑이죠. 평양에 있는 동사 여기서 이제 여러 스님들이 그죠? 현급 천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청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부처님은 29번째 부처님이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0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 하나가 그래도 남아있다는 게 어찌 보면 참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경주에 오면은 경주에 여러분들 이게 항복사지입니다. 경주에 그 낭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 그쪽 그 반월성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산인데 이 신라 당시에는 여기를 신유림이라 했어요. 신들이 노니는 숲이다 해서 상당히 중시한 곳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황복사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의상 스님이 여기에 출가하셨어요. 지금 가보시면은 여기가 이 3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보로 된 탑인데 여기는 원래 신라 왕실의 위패를 모신 그런 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묘 같은 그런 사찰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기 지금 1, 2, 3층인데 요 2층 지붕돌이죠. 여기를 딱 열어보니까 그 복장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사리함이 출토됐습니다. 이게 청동 외함이죠. 그런데 이 안에 그죠? 금제 열애자상, 금제 열애 입상, 사리 구슬, 금은제 고배라는 게 잔입니다. 잔. 그런데 이 바깥에 잘 보시면 그죠? 여러분들 탑이 보이죠? 탑을 이렇게 선으로 찍어가지고 탑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그 탑이 99개입니다. 근데 이런 게 뭐냐 하면은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라고 이게 중국에서 704년도에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진흙으로 99개 탑과 다라니경을 불탑 속에 공양하면 99,000개 불사리 탑을 세우는 것 같은 공덕이 생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항복사나 나중에 불곡사 석가탑에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이런 것을 복장을 합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부처님 두 분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여러분들 이게 금동이 아니고 순재, 순금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몇 돈대요, 이 정도면은? 이게 엄청나겠죠? 이게 무려 여러분들 그래도 14cm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죠.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신라는 여러분들 황금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신라 금관부터 해서 황금을 아주 잘 다룬 나라죠. 정말 여기도 보시면 그죠? 이때 692년인데 이때가 바로 삼국 통일을 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예술적인 경지가 그죠? 정말로 뛰어나죠. 여기는 입상이고 여기는 좌상이죠. 근데 정말 그죠? 여기에 밑에 좌대 몸 광배가 잘 남아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효소왕이 선대 신문왕을 위해서 명복을 빌면서 이 부처님을 만들고 또 성도왕이 그죠? 효소왕을 위해서 또 만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탑을 세우고 거기다가 부처님을 모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이 나옵니다. 아까 그 청동 외암이 있었죠. 이건 뚜껑입니다. 뚜껑에 이렇게 기록을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참으로 기록의 민족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내력을 다 적어놨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신문왕 그죠? 이거 나오죠. 또 뭐 효소왕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래서 명복을 빈다 이런 기록이 쫙 나오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죠? 만든 사람 이름을 넣습니다. 계생 그죠? 아론 이렇게 장인 이름까지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정체적인 상황이나 그죠? 어떤 예술적인 경지 이런 것을 이 기록으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거 경주 가문사지 동서 쌍탑이죠. 신라 석탑이 어떤 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신라 석탑은 가문사지 탑에서 시작합니다. 정말로 웅장한 탑이죠. 근데 이 두 쌍탑 중에 이 동탑에서 또 사리장치가 출토가 됐습니다. 이게 동탑입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탑이죠. 힘이 넘치고 그죠? 이게 사리장치입니다. 이게 외함이고 이 안에 요 내함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사리가 요 안쪽에 딱 꽂혀 있었던 겁니다. 이 보시면 이 사천왕이 조각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보면은 뭐 이렇게 승려들 상이나 요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만들고 그죠? 위에는 이 보게라 해서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거 이제 황제들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무대왕 사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서탑에는 부처님 사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서탑이 동탑보다 조금 더 큽니다. 아무래도 부처님이 더 위계가 높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좀 서역인 비슷한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지 스님이라고 이따 나오는데 그 스님 작품이란 그런 또 설이 있습니다. 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진으로 만든 신장상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요 부분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주박물관에 가시면 이 신장상을 온전하게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1913년도에 이 발굴을 시작해가지고 100년 만에 이 파편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로 조립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죠? 이 사실적인 조각과 그죠? 이 어떤 정교한 무기나 이런 것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그 조각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삼국유사에 보면 이걸 누가 했느냐 하면은 양지 스님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양지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스님이. 그래서 요즘 학설은 이 양지 스님이 중국에서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역이나 이쪽에 유행하던 아주 그런 정교한 조각을 신라 사회에 처음으로 만든 분이 양지 스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정말 뭐랄까 막 오싹할 정도로 정말 막 그 어떤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한 90cm 됩니다, 여러분들. 상당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 봤죠. 이게 바로 양지 스님이 만든 벽돌에 있는 그 탑을 만든 벽돌 그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저렇게 압도적인 사실주의로 그죠? 정말로 무서움을 가시하는데 여기는 너무나 천진낭만한 거죠. 이런 부처님을 또 만들죠. 그래서 양지 스님이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인가 알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 경주 사천왕사를 가시면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목탑 기단부입니다. 목탑.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최초로 지은 사찰이 사천왕사입니다. 그러면서 쌍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항용사처럼 탑을 하나만 짓습니다. 목탑을, 거대한 목탑을. 그런데 통일 신라가 되면서 이 탑을 양쪽에 나누어 짓습니다. 그리고 목탑 규모를 많이 줄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근데 이 탑은 특이하게 이 밑에다가 이렇게 신장상을 이렇게 3개씩, 여기도 3개죠. 그래서 이 24구의 신장을 다 모십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목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48개 신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4층에다가 사천왕상을 여기다가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천왕들로 불법을 수호해서 신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염원을 발언한 그런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로 오면 이런 금동 불감을 만듭니다. 아, 정말 이거 화려하죠. 근데 이게 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면 그죠? 인왕상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아미타불이고 관음 대세지보살 10대 제자가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같은 게 구례 천은사에 있습니다. 천은사에는 이렇게 부처님 두 분이 또 지금도 현존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두 분을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갔을 때 저걸 딱 모셔놓고 예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용 법당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거.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죠. 이거는 금동판을 있죠.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저렇게 만든 겁니다. 정말로 이게 섬세하죠. 관음 대세지보살 그리고 10대 제자들이 이렇게 쭉 서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이게 문수 보현보살입니다. 여기 사자 코끼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왕상입니다. 보통 금강 역사라 그러죠. 양쪽에 딱 서서 문을 지키는 거죠. 석굴암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석굴암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구도가. 그리고 하늘에는 이렇게 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입체적이죠. 그리고 측면에는요, 잘 보십시오. 이게 사천왕들입니다. 사천왕. 음판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긁어가지고 그죠? 저렇게 아주 섬세하게 사천왕을 양쪽에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잘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여기에 팔부 신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지키는 그 신중들이 있죠. 신중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신중들을 저렇게 또 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밑에는 연꽃 덩굴 무늬를 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섬세한 그런 불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종이죠. 여러분 천안에 가면 천흥사라는 지금 절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절터에 가보시면 그 5층 석탑하고 단간지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동종인데 고려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이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종을 거는 거죠. 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종을 딱 걸어놓고 이렇게 칩니다. 근데 신라 시대는 이 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땅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가 되면 용이 이렇게 앞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바뀌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명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흥사에서 만들었다 그런 어떤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그 당초문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에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전해졌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당초 문양입니다. 여기도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고려 시대 동조인데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청령이라는 연호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청령은 그죠? 거란의 연호로 갑니다. 거란.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도 거란과 어떤 좀 이렇게 친목 도모를 위해서 연호를 또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싸운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게 문종의 장수를 발언한 그런 어떤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당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종을 치는 부분이죠. 요게 4개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 시대 특징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아마 우리나라 그 도자기는 아니죠. 이게 청동이니까 어떤 이런 금속 공예를 다룰 때 그죠? 늘 언급되는 거죠. 아주 대단한 어떤 문화죠. 이 정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법당 안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청수를 담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청동제 병에다 그죠? 은상감을 입힌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되면서 아주 녹색의 그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빛을 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림들이 아주 이게 한가롭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구름이 있죠. 여기 구름이 있고 여기는 갈대죠. 그리고 여기 버드나무가 있고 그죠? 또 여기 기러기들이 날고 여기는 어부들이 또 있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한가로운 모습 그죠? 이런 것을 아주 서정적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금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풍경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에 달리는 풍경. 그러니까 소리가 바람 불며 울리는 그 풍경인데 여기는 양주 해암사지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죠? 지금 세계문화유산 그죠? 잠정 등재가 됐는데 여기에 걸렸던 금탁입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명문이 다 새겨져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여러분들 무학대사가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 또 왕비 왕자까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무려 여러분 31cm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경 하나가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 건물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명문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회안사가 있는 곳이 천보산입니다. 이 금벽으로 화려하게 꾸며서 천궁보다 훌륭하다 그죠? 그래서 금탁을 달아놓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신묘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받들어 조선의 국호가 만세에 전해지도록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발언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해암사지라는 데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보통 지공, 나옥, 무학 이게 사마상이라 그죠. 이분들이 주석하면서 그죠. 고려 말부터 아주 큰 사찰로 아주 명성이 대단했는데 태조 이성계가 자기 그 왕을 물려주고 이 해암사에 주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로 이 절을 중창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문정왕후라고 이분이 또 이 절을 한 번 더 중창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죠 조선 어떤 중기가 되면 그죠 문정왕후 사후에 이 절이 완전히 그죠 폐사가 되죠. 근데 여기 있던 그 대단한 문화재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정왕후가 발언한 약사열애불도입니다. 원래 이런 어떤 탱화가 한 200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딱 6점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요 부처님만 지금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나머지 5은 지금 외국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이때는 왕실의 하원들이 아주 고려의 어떤 그런 그 불화를 그리는 어떤 기법이 익혀가지고 저렇게 하원들도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근데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나면서 이 불교 국가에서 불화를 그린 전통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해암사지죠,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보광전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2층으로 거의 여러분들 그 경복궁의 근정정 수준으로 규모로 이게 법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그 금탁이라는 풍경이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제일 뒤쪽에 여기에 바로 이성계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정청이라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업무를 보는 집이다 해서 정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의 궁궐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규모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죠 완전 궁궐식이죠. 사찰의 계단인데 그죠 좀 다르죠. 그래서 복원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문을 3개 통과해 여기 보광전에 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복궁도 여러분들 문 3개 통과해야 근정전에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이 회암사지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충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불타고 그죠?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학대사 그죠? 무학대사 부도고 이거는 석등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세음보살 초본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초본이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 초를 뜬 겁니다. 이 초를 기초로 해서 채색을 하고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이 초 작업이 어떤 대가들의 어떤 그 분놀림이랄까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그죠? 정말 아주 섬세하고 그죠? 상당한 대작입니다. 이 중앙에 관세음 보살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수월 관음도라고 이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병이 여기 앉아 있고, 그죠? 요 대나무가 서 있고,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선제 동자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아미타불, 관세음, 지장보살. 그러니까 이 수월 관음도에 이런 어떤 아미타불이나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구도입니다. 이 관세음 보살이신데 여기 하불이 있죠. 요 아미타불이 앉아 계시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죠? 비천들이 대나무에 앉아 있죠.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지, 그죠? 그리고 이 아미타불과 관음 지장보살이 이렇게 딱 증명법사라고 죠 앉아 계시죠. 이 구름 속에 그죠? 이 상호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보면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그 제진일 때 그죠? 일로왕 보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길을 안내해 주는 보살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장 보살이죠. 그리고 이렇게 뭐 비천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런 또 구름 문양에 정말 이 그림 어떤 이렇게 수준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국립조항박물관에 가시면 괴불을 볼 수 있습니다. 괴불. 괴가 뭐냐면 걸개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말아둡니다. 이게 뚫뚫 말아가지고 법당 뒤쪽에 이 괴불 함에다 딱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이 괴불을 꺼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돌돌 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펴가지고 법당 앞에 이 당간 지주라는 게 있어요. 거다가 짱대를 세우고 이 그림을 딱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8m죠. 8m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거의 지붕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수백 명이 운집한 그런 법회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계불을 걸어놓고 법회를 진행할 때 이 그림을 씁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안동 봉정사 아시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괴불도입니다. 1710년도에 만들었어요. 이 스님들 6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스님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서 계셔가지고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8대 보살이라고 있죠. 8분의 보살이 옆에서 법문을 들있고 뒤에는 10대 제자가 있죠. 부처님 10대 제자. 그래서 이 개불도 중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간략한 그런 개불도입니다. 요즘 10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가섭, 안한존자 이 두 분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얼굴 특징이 그죠. 근데 다른 분들은 누가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대 제자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얼굴이 그죠? 아주 보면 조금 품격이 있고 그죠? 또 화사하고 화려하죠. 여기 이제 보살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지물을 든 걸로 대충 짐작을 하는데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화불이 있고 여기 정병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음 대세지 보살 요거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보살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괴불이 수준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우리나라 괴불들이 아마 잘하면은 세계문화유산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국보로 된 괴불이 5점, 6점 됩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독특한 양식이고 이 그림 수준이 정말로 뛰어납니다. 특히 괴물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주 신원사 노산화불 괴물탱인데 지금 국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려 11m입니다. 11m. 이게 무게가 100kg 나가요. 이게 이거 들려면 스님들 수십 명이 그 괴물함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달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중앙에 그죠? 이 원만보신 노산화불이라고 이렇게 쫙 서 계시죠. 이 한문으로 원만보신 노산화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죠? 여러 가지 보살들이 있죠. 문수보현 그죠? 일강월강 사천왕 여기 사천왕들 보이죠? 2명 그죠? 그리고 범천 제석천
간음, 지장, 요 간음 보살이죠. 요 지장 보살 그죠? 그리고 이 뒤쪽에 10대 제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뒤에는 비천상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오색 광선이 막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죠. 정말로 어떤 에너지가 넘치고 그죠? 화려하고 이 상호들이나 이런 것이 정말로 뛰어납니다. 저도 아직 이게 실물을 못 봤어요. 이런 걸 그럴 때 한번 봐야 되는데 그죠? 정말 압도적인 장관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성 칠장사 계율입니다. 이 작품도 좀 특이하죠. 여기는 5분의 부처님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모니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약사불,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오불회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아마 우리나라 어떤 부처님이 제일 많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죠? 지장보살이고 간음보살이죠. 여기는 도솔천궁을 상징합니다. 이 밑에는 왕이나 어떤 고관 대작들이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정말로 등장하는 부처님과 보살이 많고 정말로 화려하죠. 여기도 10대 제자 보이죠? 여기도 보살들 있고 그죠? 사천왕들 있고 아마 이게 등장인물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아마 6월 달까지 이 봉정사 이 계부를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죠? 아마 6월 21일까지 그때까지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면은 그 어떤 규모나 그 섬세함에서 여러분들 정말 압도당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죠? 달마도죠. 여러분들 김명욱이라는 하원 출신인데 이분이 일본의 통신사를 따라갑니다. 거기서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막 감격한 거죠. 그냥 일필휘지로 그냥 쓱쓱 그리는데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역대 달마도 중에 거의 뭐 최고로 갈 수 있죠, 그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었는데도 이 달마 스님의 어떤 특징이 그대로 잘 묘사되어 있죠. 또 요거는 이제 갈대잎을 타고 그죠? 양장을 건너는 달마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재밌는 게 지금 세계문화관이라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조각들이나 그림들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간다라 미술의 불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요소를 그죠 그대로 도입한 거죠.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일대기를 이렇게 성도하는 모습이고 그죠 부처님이 출산하고 그죠 법문하시고 뭐 그런 여기 열반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조각 하나에다가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수 보살을 여러분들 조각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꽃하고 경전을 또 이렇게 하고 양쪽 협시 보살이 있고 그죠? 여기는 5분의 부처님이 또 앉아 계십니다. 밑에는 코끼리가 있고 그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이런 어떤 인도에서 만들었던 그런 어떤 조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은 이제 간다라 미술이 전해져 가지고 중국 그죠? 이쪽에 그 고비 사막 그 남쪽에 그죠? 보면은 이게 호탄이라는 옛날 실크로드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다라 조각의 영향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나오시면은 이 앞쪽에 이렇게 승탑들이 이렇게 쭉 도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요 승탑은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지금 수장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들을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아시고 가봐야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승탑들이 왜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들? 원래는 그죠? 우리나라 고찬에 이런데 이 승탑이라는 것은 스님들 사리를 모시는 탑입니다. 원래 절에서
신도들의 정말 기림을 받아야 할 승탑이 왜 서울에 이렇게 다 모여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 다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1913년도에 일본이 이렇게 큰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폐사지에 있는 탑이나 승탑, 조각들을 거의 무단으로 그냥 다 가져와서 이때 전시를 할 때 이런 데다가 어떤 조각품으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경복궁입니다. 여기 원래 이 흥화문이라고 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철거하고 그죠? 여기 이렇게 옛날 이거 중앙청 건물 짓기 전에 그죠? 전시관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궁궐 4천 칸을 다 철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궁궐도 훼손하고 또 우리 민족 문화의 어떤 근간이었던 불교 문화재를 이렇게 전국에 있는 어떤 폐사지에서 완전히 뭐 싹쓸이 하듯이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서울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승탑이나 탑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보는 여러분들 이 승탑이 원주 흥법사라는 절에서 있었을 것이다 하고 전해진다고 해서 전 흥법사입니다. 여기 있는 염거화상 승탑입니다. 지금 이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그 탑지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명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승탑은 염거화상이라는 분이 이 승탑의 주인이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염거화상은 누구냐 하면 우리 조계종의 종조로 모신 분이 도의국사입니다. 여러분들 도의국사. 도의국사란 분이 중국에 유학 가서 그 서당지장이라고 여러분들 그 육조해능 선생님 그 밑에 법을 이어서 귀국해서 남종선을 신라의 최초의 전파한 분이 도의국사입니다. 근데 그분 제자가 염거화상입니다. 이분.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흥법사에 승탑을 모시는데 이렇게 팔각으로 해서 그죠? 이 모양이 우리나라 승탑의 완전히 그 시초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 승탑이 우리나라 승탑이 정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죠? 기단부의 사자 있죠? 여기 안상이라고 여기 보면 여기도 비천상이 있습니다. 여기 사천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보시면 여기는 건물요 기단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지붕 이 건물의 몸체 그걸 생각하면 되고 이게 지붕이죠. 이 건물의 지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승탑 하나가 하나의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그 스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도의국사 승탑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인 도의국사는 이렇게 탑이죠. 탑에 팔각 원당을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가독이적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서 이 염거화상 승탑으로 이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한 세대 만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승탑하고 이거하고 조금 변화가 느껴집니까? 바뀐 게 뭐 있어요? 요게 이제 2017년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건데. 근데 요거는 작년에 찍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요 위에 요 부분이 새로 추가됐죠. 여기는 없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상륜부가 있었는데 이 박물관에서 보관하면서 이게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걸 거의 분실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가지고 딱 얹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래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 조금 후대로 오면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례 영곡사라고 지리산에 있는 사찰인데 동승탑이죠. 국보로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아주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사자가 있죠. 여기 또 가릉빈가라고 상성에 새가 있습니다. 여기 사천왕이 있고 그죠. 여기는 상륜부가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에 가면 쌍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철감선사 승탑인데 이 조각들이 정말로 화려하죠. 정말 아마 우리나라 승탑 중에 가장 화려하고 뛰어날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승탑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이렇게 창원의 복림사지 진경대사 또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탑하고 조금 또 다르죠. 여기 보면 이런 걸 이제 고복형이라고 합니다. 북모양의 어떤 승탑이다 해서 여기도 보면 중간에 그죠 이렇게 꽃 모양을 장식해 놨어요. 그런데 이 비례가 조금 그죠 위가 너무 크죠. 좀 비례미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복림사지가 구산 선문 중에 하나입니다. 복림산문의 본거지인데 여기도 지금 일제 시대에 이런 이 진경대사 승탑과 비석이 반출돼 가지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고 이 석탑은 또 초등학교로 또 옮겨져 있어요. 지금 창원 시내에 또 탑이 옮겨져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복림사지를 가보시면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발굴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산선문 복림상근의 본거지인데 그동안 거의 이제 좀 방치돼 있다가 이제 지금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법륜 스님이라고 아시죠? 법륜 스님이 좀 원력을 가지고 여기 지금 불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이렇게 양평 보리사지 대경대사 탑이라고 이 비석이 있죠. 이런 비석들은 어떤 스님들이 일대기를 어떤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대문장가들 보고 글을 짓고 또 당대의 명필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해가지고 이런 비석을 만들게 합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이런 비석들 함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왕이 딱 명령을 해야만 이런 비석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경대사라는 분도 신라 또 고려 태조의 존경을 받아가지고 입적하고 나서 그죠 이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제 내력을 적고 그죠 그 위에는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대경대사 탑비라고. 그래서 이 비석의 주인이 누구다 알 수 있고 이렇게 또 용이 막 조각돼 있죠. 그런데 이 대경대사 이게 승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1913년도에 이것도 원래 그 양평 보리사지 절터에서 반출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냐면 이 승탑이 이화여대 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그래서 이화여대는 솔직히 기독교 대학교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대경대사란 분은 상신라 고려 초에 아주 뭐 대사인데 조금 본터를 떠난 것도 참 좀 막 서운한데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좀 맞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저렇게 참 대접받는 것은 너무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예. 이 승탑도 그죠? 정말로 화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막 큰 마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쪽으로 그죠? 이렇게 좀 옮겨주고 막 그런 걸 좀 결단을 내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승탑이라는 것은 어떤 한 수행자의 어떤 그 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묘라는 것은 원래 있던 터에 있어야지 이렇게 문화재적인 요소로 그냥 미술적인 요소로 감상의 어떤 그걸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좀 제자리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여러분들 이게 진공대사 승탑이라고 정말 화려하죠. 이 중간에 용이 그죠 여의주를 다투는 그런 어떤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석관입니다. 석관. 그러니까 옛날 고려 초에도 어떤 유골들을 저기 보관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보다 매장 문화도 남아 있었다 이렇게 또 유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석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흥법사 진공대사 승탑인데 이분이 고려 태조의 어떤 아주 존경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아주 화려한 승탑을 만들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아까 우리 봤던 복림산문이라고 봤죠. 복림산문의 이게 적장자입니다. 이분이 현욱대사 심의 그걸 이은 분입니다. 이분이 진공대사라고. 그래서 이 복림산문은
산문에서 조각하는 어떤 그 양식이라는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원주 흥법사를 가면 정말로 이게 이 용하고 그죠? 이런 조각들이 정말 뛰어나죠. 그리고 여기 지금 3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이 앞에 이제 섬강이라고 이 강이 흐릅니다. 원주 시내를 지나서. 그런데 그 진공대에서 탑에 보면 그죠? 용이 이렇게 여유지를 다투는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조각이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 여주 고달사지라는 곳입니다. 고달사지도 가보시면 국보로 된 승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승탑은 그 원감 현욱 스님의 승탑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죠? 이 용이 보이시죠? 용이 여유주를 막 다투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복림 사문이기 때문에 같은 문중이기 때문에 이런 승탑을 동일한 양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 거죠. 아까도 여기도 보계가 있습니다. 그 진공대사 거기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비슷한 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거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빨을 이렇게 좀 아주 귀엽게 드러내고 있죠. 가보시면은 뭐라 건치랄까 뭐 이빨이 난 너무 좋다는 걸 자랑하는 것처럼 막좀씩 웃고 있어요. 이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재밌어요. 보면 표정이. 그리고 고달사라는 데 가면 이렇게 석조대자인데 그죠? 고려 시대가 되면 이렇게 사각대자가 유행합니다. 근데 정말로 힘이 넘치죠. 심플하고 그죠? 가보시면 참 그 어떤 그 고려 시대의 어떤 미술적인 특징이랄까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 용하고 그죠? 이수가 정말로 웅장하죠. 아까 흥법사나 여기 고달사 그리고 저쪽 양양에 가면 설리먼지라고 거기도 여기 설리먼지입니다. 이 다 보면은 복림사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이 또 여기도 용트림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어떤 사나운 용의 모습 이런 것들을 서로 미술사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돈사지죠. 또 원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여기 원주가 고향분들 계신가요? 원주 사람들이 아마 국립중앙박물관 오시면 참 마음이 좀 아프실 거예요. 자기 고향을 지키던 문화재가 이렇게 많이 지역을 떠나 있으니까 그죠? 이 거돈사지 원공사탑인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 이 여기 팔부신중과 사천왕 조각들이 정말로 이게 뛰어납니다. 보시면 이 보이시죠? 이 조각 너무 귀엽죠? 아주 이렇게 만화 캐리커처처럼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그죠? 아주 섬세하게 조각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꽃으로 그죠?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문창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죠. 기둥이 있고 그죠? 창이 있고 여기 보면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 안에 열고 그 안에 사리를 보관하고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조각이 뛰어나서 정말로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승탑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거돈사지 가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3층 석탑이 있고 여기가 금당터입니다. 여기 원래 부처님이 앉아 계셨겠죠. 근데 불에 타가지고 대자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 절도 보면 고려 시대 아주 거찰이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가보면 아주 넓은 터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밑에 또 기단을 두고 그죠? 이렇게 많이 올려놨죠. 근데 여기가 옛날에는 한 2층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당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보시면 여기에 원래 자리에 승탑을 복제품을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진품은 안 돌려주니까 그죠? 저는 좀 이렇게라도 진품이 못 오면은 복제품이라도 만들어서 원위치에 이렇게 복원하는 것도 정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어떤 그 진품에 그죠? 그 어떤 그거를 이게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비석입니다. 이 비석도 보면 이 글씨나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부도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 정말로 화려하죠.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건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계독 수장고에 있었어요. 이 보시면은 이게 지광국사란 분의 이게 그 탑입니다. 이분은 이제 나중에 이 법상종이라는 이쪽에 소속돼 가지고 아주 문종에 아주 기회를 받고 국사로 지낸 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인데 이 법상종이라는 종파가 상당히 좀 귀족적인 그런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이런 걸 중시한 종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문양들이 정말 그죠 당대에 볼 수 없는 화려함으로 어떤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던 그런 어떤 양식이죠. 이게 커튼을 쳐가지고 그걸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풍이라고 그럽니다. 중동에 있는 유행하는 양식을 도입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응용한 거죠. 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부처님의 사리를 이운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리를 지금 들고 옮기고 있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사리가 들어있는 거죠. 문이 있고 그죠. 이렇게 아치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락, 구슬이 이렇게 막 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죠. 이게 이제 천명이라 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이런 거는 이제 주로 페르시아에서 유행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여기도 보면 막 영락이 막 늘어져 있고 그죠. 이것도 보면 대나무 기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화려하고 문양들이 그죠. 독특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지광국사 성탑이 엄청난 순환을 받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그죠. 1911년도 일본 사람들이 이걸 서울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또 일본으로 갑니다. 갔다가 1915년도에 이 아까 얘기한 그 총독부 개청한 거죠. 이게 물산 공진회라고 전시회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한국 정쟁 때 이렇게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 산산조각이 납니다. 무려 이게 12,000개로 이렇게 쪼개졌다 그래요.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런데 57년도에 시멘트로 보수를 했었어요. 근데 시멘트는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 이게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2016년부터 그죠? 이걸 완전 전면 해체 보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신소재로 새로 보강을 해가지고 복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문화재청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원주의 법천사지에 반환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서 이게 2024년도에 이게 원주로 돌아갑니다. 이게 법천사를 떠난 지 113년 만에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멘트로 하는 걸 걷어내고 새로운 신소재로 이렇게 접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시관 안에 지금 이렇게 지광국사 이 승탑을 모셔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뭐 일본까지 갔다가 그죠? 정말로 참 순환의 순환을 겪다가 그래도 다시 이 법전사 부처님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늘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가보시면 여러분 법천사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지광국사의 행적을 이루는 비입니다. 비. 이 비도 여러분들 국보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비석 중에 가장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원래 여기에 이제 그 승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거를 일본 사람들이 들고 간 거죠. 이 승탑은 여러분들 들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들고 차에 싣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탑을 많이 도난한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복원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문화재가 훼손이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전시관에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조각이 정말 대단하죠. 이런 문양들 하나하나 그죠? 정말로 화려합니다. 우리나라 아마 비석 중에 가장 뭐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주에도 가면 이렇게 대단한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한강이 보면 옛날에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 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강이었습니다. 낙동강 따라 배를 타고 물건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는 문경세제를 넘어가지고 충주에서 원주, 여주로 해서 서울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의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보면 이렇게 대단한 절들이 많았습니다. 충주나 원주, 여주 이런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이런데 한번 남한강을 따라 이런 폐사지 답사하면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유적 답사 중에는 아마 최상의 답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가보실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여러분들 개성 현화사 석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려시대 특등들이 잘 나타난 그런 석등들입니다. 이따 나중에 보면 신라시대, 고려시대 석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각으로 그죠? 이 북모양 아까 고북형이라 그랬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둥그런 장고 모양의 이런 어떤 형식들을 고려시대에 유행을 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고려시대 전번에 얘기했지만 부처님이나 그죠? 탑이나 마애불도 거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등까지 이렇게 웅장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간촉사에 가면 이 석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이런 조금 큰 석등이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보신각 동정이죠. 원래 이게 종로에 걸려 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종로라는 이름도 여러분들 이 종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물이죠. 이게 원래 이성계 부인이죠. 신덕호 강씨를 기리는 정릉사에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이 정릉사가 원래 지금 그 미국 대사관 있죠. 그쪽에 있었답니다. 원래 그쪽에 또 이 신덕 왕후 그 왕릉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방원이가 왕권을 잡고 나서 이 신덕 왕후 강씨가 보면 계모잖아요. 그래서 싫어해가지고 이 왕릉을 완전 도성 밖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그죠, 막 순환을 받았죠. 근데 이런 어떤 조선 시대에는 아까 고려 시대 종하고 다르게 그죠, 이렇게 세 개 띠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만드는 이런 종이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렇게 고려 시대에 유행한 이런 어떤 아주 이렇게 소박한 이런 부처님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시면 여러분들 가랑사지 석탑입니다. 원래 김천에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국보로 된 탑인데 여러분들 신라 석탑의 완성을 불국사 석가탑이라고 합니다. 그 석가탑 양식을 그대로 본뜬 아주 훌륭한 탑입니다. 여기 보면 명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문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758년도에 그죠, 이렇게 건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죠, 이 왕실에서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 사천왕을 새겼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안정적인 기단부와 그죠, 이 3층 탑 아주 강건하고 이런 신라 석탑에 그것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그리고 고려식 석탑인데 여기는 고려가 이제 되면은 석탑이 이렇게 다층으로 바뀝니다. 신라 석탑은 보통 3층인데 그죠? 이렇게 7층, 뭐 11층, 이렇게 5층 이렇게 다층으로 바뀌고 좀 둔중해집니다. 이렇게 좀 둔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 기단부도 그죠,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원래 개성에 있었는데 그죠? 지금 이것도 지금 서울로 이전됐죠. 이 탑이 국보로 지금 옛날에는 100호였습니다. 이 탑이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탑이 보면 쌍탑이 되는데 이 탑도 여러분들 원주에서 왔습니다. 또 이 탑도 그러니까 원래 일제시대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영전사지라고
탑이 이렇게 세 개가 열지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탑이 세 개가 열지어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보통은 쌍탑은 많아도 그죠? 세 탑이 열지는 잘 없거든요. 여기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근데 이 탑이 일반 탑이 아니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나홍 스님의 사리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이제 보령에 가면 그 성주사지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 구산 선문의 하나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탑이 세 개가 이렇게 열지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특이하죠. 이것도 통일신라 시대 양식인데 그죠? 근데 여기가 영전사인데 보제존자 탑이죠. 그러니까 이 탑을 양식을 취한 어떤 스님의 사리탑이라는 거죠. 상당히 이게 특이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탑지가 나왔는데 나홍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암사하고 신력사, 영전사에다가 이렇게 사리탑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기록이 나오죠. 왕사 그죠? 보제존자 이렇게 나오죠. 이 보제존자가 여러분들 나홍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탑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그 탑이 세 개 열지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 탑을 하나를 또 빼가지고 천수사지 5층 요 탑을 그 영전사에 있던 그 세 승탑을 같이 넣지 않고 따로 또 이렇게 다른 데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저 연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원래대로 세 탑이 그대로 열지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박물관 중앙에 가보시면 그죠? 이 탑이 이렇게 서 있죠. 옛날에는 여기가 경복궁 아니었는데 그죠? 이 돌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흔치 않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은 이 풍화에 좀 약합니다. 특히 이렇게 비둘기 똥 같은 거 있죠. 이런 데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실내로 옮겨가지고 지금 전시하고 있죠. 근데 이런 탑은 우리나라에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하고 지금 탑골공원에 원각사지라고 있죠. 딱 두 개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 양식을 본딴 겁니다. 라마 불교. 그래서 좀 독특하죠. 이 탑도 그죠? 일본으로 갔다가 그죠?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죠? 이 기단부가 이 아자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방으로 돌출되게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기단부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정사각형 그죠? 위에서는 이렇게 네모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팔짝 지붕으로 아주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리석은 여러분들 돌이 좀 무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조각이 가능합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그죠? 팔짝 지붕 모양을 정말로 그죠? 정교하게 다 이렇게 새겼죠. 여기 부처님들 조각이 돼 있죠. 요런 데도 보면 그죠? 난간이 돼 있죠. 건물 하나하나를 정말로 그죠? 정밀하게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그 손오공이 그 현장 법사를 모시고 서역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보면 부처님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 이제 원각사지 탑골에 있는 거죠. 두 개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선 시대에 만든 거죠.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유리로 그죠? 이렇게 덮어놨죠. 지금은 그죠? 여기도 보면 밑에 그죠? 이런 조각들이 정말로 화려합니다. 이 부처님 앉아 계시고 그죠? 법문하시고 옆에 보살들 있고 이렇게 뭐 사천왕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 보시면 이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고달사지 봤죠? 그 여주에 그죠? 복림산문에 아주 그 대단한 그 훌륭한 조각들이 많았죠. 근데 거기에 있던 석등이 지금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59년도에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고려시대 아까 얘기했지만 부처님 대자도 사각형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도 석등을 사각형으로 만듭니다. 위에도 여기도 사각형이죠.
근데 요 사자가 그죠? 둘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독특하죠. 신라시대 석등을 보면 보통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이 위에 상륜부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고달사지를 발굴하다가 이 상륜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륜부를 찾았어요. 참 이렇게 해도 정말 다행이죠.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그죠? 원래는 이 위에도 이 상륜부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찾지 못하고 요 위에 그죠? 옥계석이라고 이걸 찾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신라시대 석등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흥 보림사에 있는 석등입니다. 지금 국보로 된 석등인데 간주석이 이렇게 팔각으로 가늡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로 가면 이렇게 두껍게 만듭니다. 이게 실상사 석등인데 여기도 보면 그죠? 장구형이죠. 아까 봤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껍게 하면은 이게 석등이 부러질 수가 없죠. 그리고 하엄사에 있는 석등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등이죠. 여기도 보면 장구형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합천에 가면 제가 사는 합천에 보면 영암사지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가 금당이고 그죠? 이 앞쪽에 이렇게 따로 단을 만들고 석등을 이렇게 조각해놨는데 쌍사자 석등 보이죠? 이 사자 두 마리가 석등을 받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통일신라 시대 전형적인 석등이죠. 우리나라 법주사하고 광양에 오면 중흥사라고 그 국보에 대한 석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양식이죠. 부석사에 가면 또 이런 석등이 있죠. 지금 국보에 대한 석등인데 그죠? 어떤 우리나라 석등을 대표하죠. 이렇게 밑에 사각 대자에 그죠? 팔각 기둥에 여기도 팔각으로 그죠? 이렇게 상륜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살상이 그죠?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신라 석등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로 문화유산 이렇게 답사 지금 뭐 하나 단체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답사도 다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 촬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름다운 폐허 사라진 옛절이라고 전국의 폐사지를 제가 이제 가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거기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아마 한 18개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지리산도 있고 주로 경주 전번에 그 용암사지라고 있었죠. 우리 월출산 그죠? 마이블 거기도 나오고 하여튼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 삼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여러분들 그 불교 문화재가 우리 문화재 차지하는 비중이 국보에서 보면 그죠? 무려 54%가 우리 불교 문화재입니다. 국보가. 보물도 무려 5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의 정수는 불교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들은 정말 여기에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사찰이나 어떤 폐사진을 엔다 가셔가지고 그걸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체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불교대학 입문하셨으니까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한 번씩 답사를 가셔서 그죠? 그걸 현장에서 실물로 보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또 마음에 뭐랄까 여유와 힐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그 사찰들은 정말 전국 명산에 그죠?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고 그죠? 자연과 아주 조화를 이루고 저도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가봤지만 우리나라 사찰들만큼 자연 친화적이고 눈에 어긋나지 않고 그죠? 너무나 이렇게 편안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옛날 스님들 안목이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대 진짜 그죠? 우리나라는 신라 고려는 불교가 국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형들이 정말로 그 총직결해서 만든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뭐 저는 감탄에 나오는 거죠. 그런 문화재가 정말로 많습니다.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죠? 불교 전해에서 그죠? 1600년 동안 그죠?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그렇게 탄압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 기저에는 불교가 면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체성을 상징한다 그죠, 불교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컬처에 의하면 핵심이 불교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유산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최고로 좋아하는 문화유산이 뭔가 조사하니까 저렇게 5군데 3개가 무려 불교 문화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불교란 게 힘들 때 찾아가고 그죠. 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뭐라 하면은 한국인의 어떤 그 대표 문화는 불교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대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 뭐 쌍계사 있을 때 저도 불교대학 강의를 해봤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저도 출가하기 전에 이 부처님법을 만난 인연으로 정말 인생이 등불이 돼가지고 정말 흔들림 없이 오게 된 거에 대해 정말 늘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이번에 강의 들으시고 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정말로 삶의 지침이 되는 거죠. 나침판 같은 그런 스승을 내가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여튼 이제까지 강의 들은 거 참 대견스럽고 또 제가 전번 주나 이번 주 이렇게 강의하면서 조금이나마 불교 문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국에 정말 좋은 곳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관광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유적지 찾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죠? 마음 수용도 하시고 그러면은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